자, 안녕하세요. 지수 로그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함수를 이제 다룰 텐데요. 함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이죠. 변하는 것들 사이의 어떤 관계. 그래서 보통 먼저 변하는 걸 우리가 x, 나중에 변하는 걸 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지수와 로그로 표현된 게 지수 로그 함수인 거죠. 앞서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는 뭐 아주 큰 수 또는 아주 작은 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좋은 도구라고 했는데, 당연히 함수로 올 때도 아주 크게 변하는 것, 아주 크게 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지수함수적으로 변한다, 또는 뭐 다른 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이런 것 표현들을 쓰는 어떤 변화, 큰 변화들에 주로 지수 그리고 로그 함수들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1쪽에 보게 되면 우리 변화의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 x에 따라서 y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x가 1, 2, 3, 4 이렇게 변할 때 y가 2, 4, 8, 16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이 x, y 사이의 관계는 뭘까? 이걸 한번 추적을 해볼 텐데요. 자,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면 y가 2에서 4로 됐는데 2배가 됐죠. 곱하기 y가 또 2배가 됩니다. 또 8에서 16도 2배가 되죠. 아, y가 계속 2배씩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x가 횟수만큼 2를 곱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한 번 곱하는 거고, x가 2일 때는 2번, 3번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2를 계속 곱해줘 나가니까 y는 2를 x번만큼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지수 x에 따라서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지수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지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지수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이 밑의 성질은 양수이고 1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지수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결국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식이죠. 그것이 어떤 그래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느냐, 이 두 개를 잘 매치시킬 수 있으면 함수의 이해가 매우 쉬워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y는 2x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를 이렇게 쭉 변화시켜 가면서 y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보고, 그렇게 얻은 순서쌍을 다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죠. 찍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나온 결과가 이 함수가 되겠죠. 이 함수를 보게 되면 결국 뭐 0을 기준으로 인해서 0일 때 x가 1을 지나게 되고요. 0,1을 지나게 되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비교적 적게 변하지만 x가 0보다 커진 그 다음에는 굉장히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아주 크게 변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지수함수의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는 지수함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 몇 쪽에 나와 있나요? 40. 네, 여기 보면 정리가 나와 있죠. 자,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x 승이냐, 아니 2x 제곱이냐, 아니면 2분의 1의 x 제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런데 2분의 1,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전체 y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정의역이 뭐냐, 그리고 치역이 뭐냐, 그리고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즉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체크하면 되고요. 특히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고정점이 있습니다. 0,에. 그리고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걸 우리가 점건선이라고 하죠. 이런 특징들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기본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로부터 x, y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가 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또는 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지수와 로그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수를 구하는 게 로그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y는 a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잖아요.
식을 그냥 x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x는 로그 a, y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x, y를 바꾼다면 x하고 y를 바꾼다면 y는 로그 ax 이렇게 되죠. 바꾼다는 얘기가 곧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x, y를 거꾸로 구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함수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로그 함수의 밑과 진수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x는 항상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로그 함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고요. 아까 지수 함수와 비슷하게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 나눠지게 되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똑같이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정해서 찍어서 그려도 되고요. 또는 지수 함수로부터 우리가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칭되는 그래프 뒤집었을 때 겹쳐지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내면 됩니다. 지수 함수가 이렇게 된다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차이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일 때 마찬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로그 함수에도 이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증가 감소에 대한 즉 변화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요. 어떤 점을 고정적으로 지나는가 그리고 y축이 점건선이 된다는 것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함수가 x에 따라서 결국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이 지수 로그 함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쭉 넘어가서 49쪽 한번 보게 되면 자,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수 함수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런데 이제 이 관점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계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관계를 잘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면 거기서 만약에 어떤 관계들이 변화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함수로 표현되겠죠. 그런데 그 관계가 지수나 로그 함수로 표현되는 관계다. 그러면 지수 로그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특정 지점을 해결하는 부분은 바로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나 결국 로그를 이용한 방정식을 풀거나 또는 부등식을 푸는 그런 문제로 사실은 바꿔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를 푸는 문제에서는 결국은 지수 로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와 지수 로그 부등식을 푸는 문제들도 같이 포함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푸는지 그 연습을 잠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9쪽 예제 1번 보면 이렇게 지수 형태로 지수가 미지수로 나와 있는 방정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자, 32분의 1 나와 있네요. 얘를 넘기면 2의 마이너스 5제곱 되죠. 그러니까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같으려면 밑이 같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x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지수 로그 방정식 처음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밑을 똑같이 맞춰놓고 보면 지수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이건 로그에서도 같은 방법입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역시 밑이 같아야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4의 x제곱도 이 4와 8이니까 공통적으로 맞추려면 2로 한번 이렇게 통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8도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결국은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잘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수 함수로 보면 y 값이잖아요. 그죠? y가 결국은 더 크면 요 x 위에 있는 x도 더 크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밑이 2니까 이 밑이 2분의 1 이렇게 더 작으면 부동의 방향이 당연히 바뀌겠죠. 함수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y가 크면 x도 같습니다. 왜냐면 2가 1보다 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 이건 1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이 5분의 1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상황의 문제들을 잠깐 풀어볼게요. 예제 3번이 나와 있는데 뭐 지수함수의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지수함수 활용의 대표적인 문제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관한 반감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14C라는 이 원소가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62.5g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500g이었고 몇 년 전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역시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자, 주인공은 14C라는 원소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 이만큼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쭉 지나서 얘가 사라져 버리고 요만큼만 남아 있게 돼요. 요만큼. 얼마나 지났을 때? 바로 5730년이 지나면 이만큼 남아 있는 준다는 거죠. 얼마나?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양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남아있는 양이 62.5g. 이전에는 처음에 500g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 이게 몇 년 전의 것이냐, t가 몇 년 전이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5730년에 2분의 1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730년이 될 때 2분의 1이 줄어드는, 이게 반감기에 관한 대표적인 식이 되겠죠. 식을 잘 음미를 해보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식을 세워본다면 이런 거죠. 500식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500g이 있었는데 이런 관계로 줄어서 결국 62.5g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 x가 얼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친구들과 잘 의논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